크라우드 펀딩에서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지분 투자형 혹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눌게요. 크라우드 펀딩에서 지분 투자형이라는 것은 그 지분이라는 것이 혹시 어떤 느낌이세요? 지분. 네, 회사의 지분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을 얘기하죠. 주식. 회사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회사의 지분을 투자자한테 내주고 그것을 내가 돈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업의 자금으로 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냐면 특정 투자 기관을 찾아가거나 또는 주식시장에서 내 주식을 공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어느 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내가 회사가 상장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회사 주식을 어떤 개인들 또는 흔히 이제 크라우드라는 개념을 표현할 때 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개미라는 개념, 개미 투자자들한테 소액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펀드를 만듭니다. 상장이 되지도 않았는데 내 주식을 이렇게 내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내 주식을 상장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그 크라우드 펀딩에서 지분 투자형 그 방식을 또 다른 개념이 상장이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을 내다 팔거나 이게 팔 수 있게 판매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법이 이걸 보호하죠. 투자자도 보호하고 투자하는 어떤 그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보호가 되어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아직까지는 조금 제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대부분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하나가 뭐냐면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 금융사업을 하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요즘에 핀테크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핀테크가 무슨 뜻이냐 하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셜, 금융,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 이것이 합쳐서 핀테크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혹시 테크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중국에 굉장히 돈 많은 그 부자인 마윈 회장이란 분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테크핀이라고. 그 어떤 개념이냐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금융사업을 하는 겁니다. 테크핀이나 핀테크나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엄연한 차이가 있고 굉장히 다른 개념의 철학이 숨어져 있습니다. 테크핀이라는 기업의 속성은 뭐냐면 기술이 먼저 우선시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핀테크라기보다는 테크핀에 가까운 형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적인 제도의 어떤 그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의 주식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그걸 가지고 이익 실현하기까지 그 과정이 사실은 약간 험난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죠? 나의 원금을 날려먹는 거, 깎아먹는 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장이라는 개념을 정식으로 하는 회사는 그 회사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법적인 어떤 절차를 따라서 투명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크라우드 펀딩에 공개를 하는 기업의 주식들은 사실은 거기에 있는 주식 거기에 올라가 있는 회사의 정보만 가지고 그 회사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그 크라우드 펀딩에서의 지분 투자형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영국에 있는 크라우드 큐브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크라우드 큐브라는 회사는 지금까지 한 수백 개가 넘는 회사에 펀딩을 시도했고요. 상당히 많은 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한 2017년도 정도의 데이터로 봤을 때 펀딩을 성공시킨 케이스가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주식을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려서 목표한 금액을 달성한 숫자가 한 500여 개가 돼요. 정확하게 473개 정도를 했습니다. 혹시 장외주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상장되기 전에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장외주식입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이 회사가 상장이 되거나 실제로 또는 굉장히 큰 가치의 회사로 인정을 받아서 이 주식 내가 1,000원 주고 산 주식이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실제 상장이 되거나 실제로 M&A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내 주식을 팔 수 있는 경우를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영어인데 불구하고 잘 쓰는 전문 용어가 엑시트라고 합니다. 탈출한다 이거죠. 내가 주식으로 묶여져 있던 내 돈이 탈출을 해서 나한테 돌아온다. 이 엑시트의 개념을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주식 투자를 내가 돈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전 주식을 투자하는 개념인데 이 성공한 케이스가 2017년 기준으로요. 아까 크라우드 큐브라는 회사가 473개의 성공한 펀딩 사례에서 몇 개가 됐을 것 같습니까? 100개 정도 됐을까요? 단 2개 됐습니다. 놀랍죠? 그만큼 성공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내가 주식으로 내 돈을 묶어놨는데 내가 이익 실현이 제대로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죠. 쉽지 않은 사업이죠. 그래서 그런 사례 때문에 사실은 주식 투자형 또는 지분 투자형 또는 증권형 크라우드 큐브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재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게 이 지분 투자형입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이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쉽지 않은 거라고 말했는데 거꾸로 가장 활성화되는 분야 중에 또 하나가 이거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필요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글 또는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엄청난 주가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15년 전에 있었습니까? 10년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나요? 없었죠. 다 뭐였죠? 불과 몇 년까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난 주식 가치 또는 기업 가치를 이루는 걸 우리 보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자극이 됩니까? 젊은 친구들. 이분들이 어느 날 나 사업할래. 당장에 돈이 없죠.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그때 이런 분들이 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겠다 또는 스타트업을 만들겠다 또는 사업에 대한 니즈가 이렇게 많다라는 시장 측면에 비해서 다른 부분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몰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항상 뭐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많이 기웃기웃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요. 또 모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 제가 몇 년 전에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투자를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올려보려고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 담당자 말씀이 투자자를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투자자를 제가 왜 데려갑니까? 했더니 이쪽은 원래 다 그렇게 좀 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얘기인데 그 회사의 그 담당자분의 얘기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실제로 제가 3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할 때 나는 30일 동안 3억을 모으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하고 그냥 순수하게 탁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첫날부터 당신네들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디어니까 내가 막 10만 원씩 100만 원씩 투자할게요 이런 사람이 막 나타날까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종의 마중물 같은 개념 그렇게 해서 참여를 좀 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때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지인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그 크라우드 펀딩 쪽에서 받는 케이스를 저도 투자를 해준 적도 있고 그쪽을 통해서 사실 제가 제 지인 회사니까 제가 그분 찾아가서 그냥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저한테 제 기왕이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다 저보고 투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100만 원을 함으로 해서 또 다른 100만 원이 누군가는 관심이 있어서 하니까 사실은 살짝 크라우드란 말 자체가 무슨 용어에 단 뜻이 뭐였죠? 군중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에 숨어 있는 비밀이 뭐냐면 군중 심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투자하네? 나도 해야지. 이런 개념이 사실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분 투자형 펀딩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고 보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투자를 하시는 입장이라면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면밀히 잘 보셔야 됩니다. 증권 투자형 또는 투자형 지분 투자형은 기업에 저걸 지분을 내놓고 하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주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지분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떤 행사나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는 주식회사가 아니죠. 영화 한 편이 물론 주식회사가 영화를 제작할 수는 있지만 영화 자체는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영화가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벌죠. 그런 경우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을 때는
증권을 사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프로젝트의 지분을 사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잡힙니다. 내가 영화의 지분의 1%를 샀어요. 뭐 어떻게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근데 이 영화가 성공을 한 비중에 따라 비율에 따라서 나한테 배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영화가 잘 되면 내가 그만큼 벌게 되죠. 유사한 형태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개념일 때는 이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학생이 은퇴를 몇 년 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년 뒤는 아닐 것 같아요. 은퇴를 할 때쯤 되면 세상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주 올드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의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 얘기를 하지만 불과 5년 전에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의 새로운 또 측면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크라우드 펀딩은 결론문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케팅 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친구들하고 모여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거나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뭐 어떤 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소문 안 내면 모르죠. 근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중에 잘 나가는 사이트들, 활성화되어 있는 사이트들은 거기에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들어올 것 같습니까?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들락날락합니다. 그냥 재밌는 게 없나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부터 투자할 대상이 요새 뭐 어떻게 있나? 이런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 저같이 자료를 모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다가 괜찮네,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드나든단 말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크롬을 탁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화면을 뭘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다 네이버시죠. 웬만하면 한국 사람 다 네이버죠. 네이버가 이게 뭡니까? 우리한테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누구나 뭔가를 할 때 찾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그 대표적인 몇몇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은 이런 투자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받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플랫폼이 되면 결국에는 이게 뭐가 되냐면 마케팅 광고 툴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를 받고 싶잖아요. 알리고 많이 받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실제 사업화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알고서 저게 이제 나왔구나라고 하는 마케팅 효과도 보고 싶죠. 그 목적에 의해서 많이들 크라우드 펀딩을 일부러도 합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의 효과도, 이게 효용성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그 마케팅 효과가 사실은 점점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기업체, 마지막으로 투자 사이트를 만드는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입장에서 보면 결국엔 뭘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의 트래픽을 모아야 되죠. 이렇게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그 누구라고 어디라고 말 못하겠는데 엄청 유명한, 국내에서 꽤 유명한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의 광고판이 서울 입구에 엄청나게 크게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투자하는 사람, 투자 받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가 되게? 플랫폼이 되게. 거기서 점점 더 큰 시너지가 생기겠죠. 여러분들하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사실은 좀 쪼개고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쪼개고 분류할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서로 크로스가 돼가지고 섞이고 있는 개념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또 다른 데 크라우드 펀딩을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식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2018년, 17년, 18년부터 또 그 이전부터도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우리 흔히들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뭐 얘기 나올 때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공유 경제가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되고 이게 어떤 큰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공유 경제의 개념이 목적이 뭐냐고 하면, 공유 경제는 결국에는 뭐냐면 자원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주자인 우버는 뭐 하는 거죠? 우버라는 서비스는 한국에는 없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 중에 현대자동차의 뭐 몇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동차 공유 사이트 서비스인데, 우버는 내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차를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는 시간을 활용하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원의 효율이죠. 노는 차를 굴렸더니 더 큰 수익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주는 게 공유경제고 자원의 효율인데, 크라우드 펀딩이 결국엔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집에 또는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놔봐야 이자도 안 붙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변화가 없는데, 이거를
잘 쪼개서 분산 투자를 잘하면 결국에는 나한테 또 더 큰 이익이 오죠. 그런 사람들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묶어서 자원의 효율을 올리는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의 기본적인 발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자원의 효율을 올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아지는 게 결국에는 사업화시켜서 그걸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투자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활용되는 것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 중에서 지분 투자형 펀딩이다 또는 증권형 펀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